자,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플랍의 정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포스트 플랍이라고 하면 플랍턴 리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하나하나의 배팅 기회를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이 세 번의 스트리트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 정석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건 앞서도 얘기했던 거야. 공격하는 사람은 뭐 Cbet, 패스트 플레이나 블러프를 시도를 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요런 전략을 쓸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홀덤에서의 정석 같은 느낌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요게 이론이고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전은 이거랑 같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엔 나도 이게 맞고 이게 맞는 플레이 아닌가? 근데 왜 얘네들은 못 쳐서 이렇게 치는 건가? 얘네 병신이네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는 이득은 없고 살아남지는 못하더라고. 결국 내가 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애들한테 이 플레이로 져.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적용시킬 뭔가가 필요했던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이게 맞는 플레이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해보는 걸 먼저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일단 이 내시 균형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간단한 얘기예요.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전략이 최적화된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이거는 홀덤을 떠나서 어떤 대치 게임이든 마찬가지고, 갑과 을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볼게. 갑이 최초에 A라는 전략을 사용해서 을을 이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을은 그 다음 게임에서 A에 대응할 수 있는 B라는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겠죠. 그럼 갑은 또 그 B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전략 C를 세워서 대응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갑과 을은 각각 어떤 전략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승률이 50대 50인 상태, 즉 뭔가 약간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어떤 전략에 수렴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내시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갑이든 을이든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바꿔서 얻는 이득이 없어. 서로가 지금이 최적의 전략 상황인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홀덤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한 정석 플레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실전은 어때? 실전에 펍 가보면 B라는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고 A를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모든 전략에서 우세한 전략이냐? 그런 건 또 아니고 이거에 대응되는 전략들이니까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상대가 B라는 전략을 썼을 때 내가 C라는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여기 플러스 GTO라고 얘기를 했는데, GTO는 그냥 수학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GTO는 사실 이 전략에 대응하여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어떤 전략을 들고 와도 내가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 뭘까를 탐구하는 과정이 GTO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우리 내시 균형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간소해봤어. 갑과 을이 플레이를 하는데 보드도 볼 수가 없고 자기 카드조차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배팅 사이즈도 정할 수가 없어. 올인 아니면 체크. 얘가 선 플레이어예요. 결정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갑은 올인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체크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정답은 올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체크를 선택했을 때 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올인, 맞받아 치거나 아니면 그냥 체크에 콜 하는 방법 두 가지 뿐이겠죠. 근데 내가 올인을 선택하는 순간 을에게는 올인의 옵션은 사라지고 올인에 콜 할 건지 아니면 폴드 할 건지, 이 폴드의 옵션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이 옵션이 생긴 것만으로도 갑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아무 패도 못 보지만 지금 을이 10번 중에 한 번 꼴로 이번 판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러고 폴드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확률은 10%죠. 그러면 원래 50대 50이었던 게임이
을이 폴드할 확률 10%가 추가되고 나머지 90 중에 반반이 쪼개지면서 결국엔 갑이 이 스트리트를 가져갈 확률이 55, 얘가 45인 거야. 그러니까 폴드를 하든 말든 고민하는 순간 얘의 승률이 올라간다. 확률이 올라간다. 에퀴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올인을 하는 순간 폴드 에퀴티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 이때 이 폴드로서 얻는 이득이 폴드 에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올인을 하는 게 옳은 전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을이 대응하는 방식도 우리가 놓고 고민을 좀 해볼게. 첫 번째는 이거야. 야, 내가 폴드를 고민하는 순간 상대한테 이득이 생긴다고? 그러면 폴드 옵션을 그냥 낮추면 되지. 이씨, 어차피 패도 못 보는데, 그치? 그래서 폴드 옵션을 확 낮춰서 상대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폴드 옵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더 우세한 전략일까 했을 때 홀덤에서는 폴드 옵션을 유지하는 게 옳은 전략 선택인데, 뭐 사실 이게 실제 홀덤은 아니죠. 홀덤이랑은 좀 다르니까 어떤 게 달라지는지 살짝 대충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영상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플랍이 펼쳐지고 나는 내 핸들을 본 상태에서 프리플랍 액션을 하였고 플랍 액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갑은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이야. 프리플랍 레이즈를 했을 거고 이걸 이점으로 공격을 하겠죠. 근데 공격이 얘는 선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후 포지션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를 보고 정보를 얻은 상태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갑이 무조건 올인하진 않을 거야, 당연히.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는 올인밖에 없었잖아. 여기서는 칩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그럼 내가 무조건 여기서 올인하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 내가 적당한 레이즈를 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상대의 리레이즈라는 옵션이 또 추가돼요. 그죠? 내가 벳을 한다고 상대가 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리레이즈 옵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홀덤에서는 레이즈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내 리스크를 줄이면서 상대의 폴드 에퀴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벳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최적화된 값을 찾겠지. 그러면 내가 조금만 벳을 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벳을 크게 하면 상대의 폴드 에퀴티가 올라갈 거 아니야. 부담이 커지니까, 리스크가. 그럼 내 핸드가 좋으니까 무조건 벳을 크게 한다? 근데 그건 나한테도 리스크가 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프리플랍 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이 프리플랍 레이즈를 했다는 히스토리만으로 상대한테 이 내 카드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레이즈 금액을 키우는 것 외에도 상대의 폴드 에퀴티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플랍 레이즈를 통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레이즈를 해서 상대의 폴드 에퀴티를 충분히 얻어낼 수도 있겠지. 그죠? 이게 실제 홀덤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폴드 옵션을 줄인다의 선택을 했어. 그럼 봐봐, 이거는 대응 전략이 있어요. 폴드 옵션을 줄여서 무조건 상대의 벳에 콜하고 들어가겠다? 내 핸드도 안 보고? 이거는 사실 이 핸드 자체로 이 애초에 승률이 흔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지죠, 일단은. 근데 거기다가 더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상대의 폴드 옵션이 낮을수록 나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자, 잘 보세요. 프리플랍 레이즈를 했고 플랍에 C벳을 날릴 거예요. 근데 이 C벳 안에는 밸류벳도 있을 거고 블러핑도 있을 거야. 여기서 밸류벳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찐카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찐카로 벳하는 거. 찐카벳이 밸류벳이야. 그럼 나는 찐카벳일 수도 있고 블러핑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상대의 폴드 옵션이 낮다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블러핑의 빈도를 낮추면 돼요. 한마디로 찐카벳의 빈도를 올리면 돼. 그러면 상대는 핸드만 봐도 낮은 핸드로 계속 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불리한 상황에서 자꾸 콜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 전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다시 2번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 자, 두 번째, 그래서 폴드 옵션을 유지하겠다.
나는 상대가 폴드 에퀴티를 가져가는 거에 개의치 않고 지금의 플랍과 내 핸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면서 폴드 옵션을 유지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점이 있어요. 콜레인지가 강화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얘는 어지간히 내가 뱃을 했을 때 웬만큼 사연이 없으면 폴드야. 사연 없어? 폴드야. 근데 봐봐, 이런 성향을 얘가 알고 있다면 얘가 그냥 콜 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에이 하겠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져요. 이런 일이 상대 성향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홀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러프 캐치가 가능해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폴드 옵션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은 반대로 아까 1번과 반대야 블러핑의 빈도가 올라갑니다. 내가 폴드 옵션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상대는 그걸 이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C벳의 블러핑을 많이 섞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이용해서 또 블러프 캐쳐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핸드레인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야. 킹7, 뭐 Q5 이런 핸드로도 수비를 해볼 전략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리고 콜레인지가 강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봐봐. 상대는 패스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프리플랍과 플랍에 벳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미 두 스트리트나 벳을 했어. 근데 상대의 콜레인지가 강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플랍에 내가 C벳까지 날렸는데 이것까지 콜 따고 들어오네? 라고 했을 때 갑은 팟 조절을 위해서 턴에서는 체크하면서 팟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어져. 내가 콜레인지가 강한 플레이어라면. 콜레인지가 충분히 얘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지.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3배럴, 트리플 배럴 이거 날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미 더블 배럴을 날렸기 때문에 턴에서는 전체 팟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을 입장에서 수비 플레이어는 여기서 한 번 더 블러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턴에서 상대가 체크를 내렸을 때 이거는 위험도를 인지했기 때문에 체크를 내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오히려 블러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걸 플로트라고 해요. 플로트는 설명했을 텐데 이 다음 스트리트에서 블러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블러프성 콜을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콜레인지가 강화된 상태에서는 드로우 핸드가 아니더라도 콜을 받아서 턴에 블러핑할 목적으로 플로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플로팅이라고도 얘기하지. 그치? 뭐 요런 식으로 전략 강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갑 입장에서도 블러핑이 충분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내시 균형을 이룬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정석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이런 플레이어들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건 이고예요. 이고. 그러니까 폴드 옵션이 낮은 플레이어들은 그냥 패시브한 플레이어여서 그냥 콜만 따는 놈들일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이고 배팅,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기해줄게. 오기야, 오기. 오기 배팅을 하는 일부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들도 폴드 옵션을 낮추기는 합니다. 얘네 심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같아. 상대가 이득을 취하는 걸 두고 보질 못해. 얘네는 배팅으로 상대를 누르면서 자신의 효용감을 얻는 사람들이어서 상대가 배팅을 딱 날렸을 때 거기에 폴드하는 걸 약간 기가 죽는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고 플레이어들도 폴드 옵션을 낮추기는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플레이어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블러핑의 빈도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우리끼리 게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이고 플레이어들이나 초보자 플레이어들, 폴드 옵션이 낮은 친구들 상대할 때는 블러핑 안 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이제 내시 균형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적응형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여기서 GTO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요즘 추세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추가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듣고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이 C벳 사이징은
팟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아니면 팟뱃을 하기도 합니다. 꽤 금액이 큰 편이었어. 2분의 1이 작은 편에 속했고요. 왜 이렇게 크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프리플랍 이후에 바로 플랍이잖아. 아직 판돈에 돈이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팟의 뭐 3분의 2 팟뱃이라고 해도 금액적으로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펍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폴드 옵션이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베팅으로는 폴드 옵션이 좀 늘어나질 않아서 내가 블러핑도 조금 섞어줘야 플레이가 조금 되는데 밸류bet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금 금액을 사이징을 좀 크게 가져가기는 합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도 그래, 펍에 가면. 근데 요즘 이제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수학적인 알파고도 나왔죠, 그렇죠? 수학적인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컴퓨터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C벳의 사이징, 이런 것들이 좀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보통 최근에는 3분의 1벳이나 4분의 1벳 사이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배 사이징이 낮아졌죠. 이거 실제로 뭐 한 7천 콜 하고 딱 들어갔을 때는 뭔가 내가 그 전에 7천 쳤으니까 한 8, 9천 쳐야 될 것 같잖아, 느낌에. 그게 이런 사이징의 배시고, 7천 콜 받고 들어갔을 때는 한 4천에서 5천 사이를 친다는 얘기야. 약배시죠. 되게 약배를 치지. 그럼 왜 이런 추세가 바뀌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 내시 균형 상태에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선수들 중에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거의 없거든. 얘랑 얘의 대치 상태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콜레인지가 강화된 상태니까 요런 플레이가 나오기가 쉽잖아. 이거의 대응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배 사이징을 작게 가져감으로써 상대는 콜레인지가 약화됩니다. 뭔 얘기냐면, 금액이 크면 내 폴드 에퀴티가 크니까 당연히 폴드를 자주 하겠지. 폴드를 자주 한다는 얘기는 콜했을 때 강한 핸드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벳 사이징을 줄임으로써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핸드로도 콜 받겠는데 라고 들어옴으로써 이걸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콜 레인지를 약화시켜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핸드들을 조금 더 늘려보자, 요런 취지에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석처럼 자리 잡았다고 했죠. 콜레인지가 약화되는데 얘는 왜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콜레인지가 약해지는 대신 나는 좀 더 다양한 핸드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블래프 레인지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콜레인지 약화되는 거 인정. 근데 나 좀 더 다양한 핸드 가지고 들어가서 블러프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선수들은 약간 GTO에 최적화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이런 플레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펍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CR도 안 맥혀, CR도. 그래서 내가 GTO 얘기는 그냥 아예 빼놓고 배제시켜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요거를 이제 각각의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맞춰 대응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플랍, 아니죠, 포스트 플랍의 정석적인 플레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너무 이론만 한 얘기라서 뭐 예시가 좀 없네요. 그래서 이거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편에 한번 예시를 잠깐 들여다보는 걸로 합시다.